김세라의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남녀가 사귈 땐 누구나 의심 없이 당연히 나의 연인이 미혼이라고 전제하고 만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만나던 연인이 알고 보니 유부녀임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돼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는 어떤 건지 감이 오긴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네. 겁니까? 우리 법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적 자기 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임의대로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의 좀 가장 대표적인 예가 결국은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일 대표적인 게 강간죄죠. 음,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진 성행위를 하면은 처벌하는 게 강간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폭행이나 협박을 한 행위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더 폭행죄나 협박죄보다 더 크게 처벌이 되는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신체적 위압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성행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이것을 할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로까지 다뤄서 처벌하고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요즘에 이 사건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면요. 음, 이게 합의에 따라서 한 성관계라고 해도 거의 강간이랑 같은 형벌로 처벌이 되거든요. 네. 네, 이것도 역시 넓은 범죄에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로 보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은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정상적으로 성행위의 대상과 방식, 할지 말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자기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정도의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 형법이. 네. 그래서 16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하겠다고 동의했다고 해도 이건 정상적인 동의가 보일 수 음, 없다고 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심신장애 상태, 예를 뭐 자고 있을 때 같이 아니 음, 뭐 약에 취해 있을 때나 이런 식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도 준강간죄라는 걸로 처벌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범죄가 되어서 처벌받는 것입니다. 음. 그 혼인 빙자 간음죄가 위헌 결정을 받고 지금은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그러면 이 성적 자기 결정권 뭐 문제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런 범죄가 있었어요. 혼인 빙자 간음죄. 네. 예, 예전에 이런 범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결혼하자고 하면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형사 처벌되는 이런 법이 있었거든요. 음, 2009년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범죄인데, 그때도 헌법재판소는 이게 사실은 여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있는 그런 법률이긴 한데, 결국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건 여성이 성관계를 하고 말지가 결혼 여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음,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여자는 성관계를 하면 결혼을 해야지만 성관계를 하는 대상이라는 게 전제돼 있다는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여성을 결혼 없이 성관계하려는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법이었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성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결국은 실질적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범주에서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걸 위헌 결정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요즘 이제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게 이제 기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연인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한다. 이런 네. 소송이 좀 많다면서요? 네, 요즘 좀 특이한 방식의 새로운 형식의 소송이죠. 네. 이런 위자료 소송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지금까지 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소송은 상간자 소송일 거예요. 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죠. 네. 내 남편, 내 아내와 바람핀 상간자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구하는 소송이 상간자 소송이었는데, 네. 말 그대로 배우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면 민법상 불법행위 취급을 하면서 정신적 손해배상금, 그러니까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었던 음. 것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반대되는 소송이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 결혼한 음. 남자라는 걸, 여자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하고 사귀었어요. 네.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난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음. 유부녀였다. 이걸 알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교제해온 그때의 나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서 네. 역시 그 교제한 상대방이 나한테 위자료를 물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걸 또 법원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음. 소송을 하시는 이유가 물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잖아요. 이제 당연히 미혼인 것으로 알고 교제를 하고 네. 성관계도 했을 텐데, 근데 그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이제 피해 보상 받기 위함도 있지만요. 네. 또 내가 그 사람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음. 나중에. 네. 그랬을 때 이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많이 하세요. 음. 그러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해서 위자료 받았다는 것은 내가 배우자가 있는 건 모르고 만났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상간자 소송에서 피소당하는 것에 대해서 네. 자유롭게 되시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도 아. 요즘에는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신적 고통을 위자받기 위함도 있지만 방어하기 네. 위해서도 소송을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데 네, 맞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닥쳤다라고 했을 네. 때 네.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제가 몇 가지 나눠서 말씀드리면, 네. 인제 오래 사귀던 이제 연인이 "사실은 나 배우자가 있어." 근데 음. 주로는 이렇게 말해요. "나 거의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내가 인제 배우자가 있는 상태임을 고백했을 때는 바로 항의하고 전화든 뭐 문자 메시지든 그 내용을 증거로 남기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음.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알게 됐을 때 바로 항의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증거로 남기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이후에는 연락을 차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연락을 차단하시고, 근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이 올 거거든요. 뭐 네. "미안하다. 곧 헤어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연락이 오면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연락은 지우지 말고 남겨 놓으셔도 돼요. 음. 물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주로 그렇죠. 많은 분들은 이제 용서를 하고 음. 이제 뭐 좀 기다려 준다거나 이런 일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상인 지금 조언은 아니고요. 네. 내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요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뭐 별거 중이다, 이혼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요. 요거는 내가 나중에 상간자가 돼서 위자료 물어줘야 되는 거는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을 음. 아셔야 돼요. 네. 실제로 나의 연인이 별거 중이고 거의 혼인이 파탄된 상태의 사람이었다고 해도요. 네. 나중에 상간자 소송 당하면 법적으로 혼인신고 돼 있다고 하면은 음. 그 만남에 대해서는 상간녀, 상간남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별거 중이다 이런 상황이면 내가 뭐 상간자 소송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안 믿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간의 연락 내용, 사진, 뭐 같이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 다 백업을 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연인들 간의 대화나 그런 모습들도 다 배우자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리고 묵시적으로 연인이 나를 속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가능한 백업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음. 그다음에 다섯 번째. 위와 같은 이제 증거들이 뭐 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최대한 증거를 수집을 하셨으면 변호사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고 좀 음. 빨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라도 위자료 판결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조언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상가다 소송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나도 위자료 청구해서 받기 위한 그런 분들이실 거기 때문에 그걸 음. 원하신다면 이제 빨리 소송하셔서 위자료 판결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요런 경우 요즘은 성적 사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는 하급심 판결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만나는 기간이나 그 만나는 정도에 따라서 음. 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음. 정도의 이제 판결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네. 참 요즘은 이런 유형의 소송이 있다는 거 또 알게 네. 됐고 참 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마음을 주고 교제한 연인이 이제 기혼인 걸 숨겼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은 네. 그게 좀 배우자가 바람핀 것만큼의 좀 정신적 가해 행위일 것 같기도 그럼요. 하다는 생각이 네네. 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도 이해가 되긴 네.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원이 이렇게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를 인정할 때 한 말을 이제 판결문을 읽어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위자료를 인정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말해요.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나 아까 말했듯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받지 않고 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데 음. 사실 지금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을 선택할 때 그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는 내가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혹은 묵시적으로 유도해서 속이거나 음. 이것이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왜 이런 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